네, 안녕하세요. 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요일만 되면은요, 그냥 괜히 마음이 들떠서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날이 더워지기 때문에 이게 더움이 더워지다가 이제 서늘해질 때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도시개발법인데요. 도시개발법 시험에 6문제 나옵니다. 근데 6문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가 한 2개 정도가 꼭 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한 3문제 정도는 우리가 매일 보던 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 열심히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도시개발법에서는 우리가 맞추라고 주는 문제 맞추면은 고득점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하고 시행령도 아니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거기서 내면 틀리거든요. 근데 왜 도시개발법은 시행규칙을 내냐 그러면은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가장 자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까지 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하세요. 국가 용역을 받아서. 그래서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만만한 곳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낸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 시행규칙은요, 실제 자기가 도시개발 사업의 담당자가 아니면은요,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정답 찾는 것만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정답 찾는 거, 방법만. 예. 자, 우리 오늘 이제 도시개발법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인공지능으로 그린 거,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 거죠. 도시개발법. 그럼 현재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갖다가 가장 많이 하는 데 중에 한 군데가 용인시 같은데요. 용인시는 그 GTX 환승역이 구성역이라고 있어요. 지하철 구성역 일대가 GTX 환승역인데 그 환승역 주변에 이제 도시개발 구역이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나 이런 데를 갖다가 개발할 때 도시개발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진짜 많이 쓰입니다. 예,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내가 뭐 중개업 하는데 무슨 도시개발법까지 필요해 그러는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험 과목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우리 도시개발법의 목적 보세요.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핵심 공공복리 증진의 이바지. 그래서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은요, 용어 정의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봤던 국토계획법은 용어 정의가 엄청나게 많은데 도시개발법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볼게요.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도시개발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나왔던 것이 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 그 국토개발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도시개발법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독자적인 용어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뜻.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뜻은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조성, 시가지 조성.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단지 조성, 유통단지, 관광단지, 문화예술단지, 주거단지 이거 다 단지 조성이거든요. 단지 조성. 시가지 조성. 서울의 도시개발법으로 만든 시가지가요. 서울의 마곡지구라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 서북부, 서북 지역에 서울의 서쪽에서 북쪽 사이에 마곡이라고 있습니다. 마곡. 예. 거기가 이제 시가지를 조성한 거예요. 마곡의 시가지. 그래서 단지 조성은 아주 흔해요. 예.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해가지고 그죠? 단지 조성. 역 주변에다가 역 주변 단지 조성하고요. 시가지 조성 규모가 더 크죠. 그죠? 규모가 작은 단지 조성, 규모가 큰 시가지 조성 다 도시 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 개발 사업의 뜻 요걸 기억하시고 참고로 이 단지 조성은요. 규모가 작고 시가지 조성은 규모가 큰데 도시개발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두 개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2000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2000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어요. 만들어진 거 제정 2000년도 만들어진 거 2000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규모가 작은 단지 조성과 시가지 조성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법조문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맞아. 규모가 작은 거하고 규모가 큰 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개정된 법을 만들었어요. 3년도부터 요 시가지 조성에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을 했어요. 2003년도부터 시가지 조성, 규모가 큰 도시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했고요. 이 조문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시가지 조성에 적용되는 것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특징은요. 제정할 때 민간 시행자로 처음으로 인정한 게 2000년의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걸 할 때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었는데 2000년에 도시개발법을 만들면서요 토지 소유자, 저 시행사라 그러죠, 건설회사, 신탁회사 등등 도시개발 조합이든 민간인도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바꿔놨어요. 그래서 매년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꼭 나오죠. 민간 시행자와 관련된 얘기.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은요. 1999년도까지는 우리나라는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두 개의 법률로 나눠서 한 거예요. 1999년도까지는 두 개의 법률. 옛날에 있었던 옛날 도시계획법, 옛날 도시계획법이 있어요. 옛날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사업이 있었고요. 도시계획사업이 있었고, 옛날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있었어요.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도시개발 사업을 두 개의 법으로 나눠서 했던 거예요. 두 개의 법으로. 옛날에는 두 개의 법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해가지고요. 이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사업은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용 방식이라고 해요. 수용 방식으로 한 거예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나오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지 방식으로 한 거예요. 환지 방식.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전에 도시계획법에서 했던 도시계획사업은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용 보상금 주고 소유권을 빼서 시행자 가져와.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몇 월 며칠까지 다 이주하세요. 이주 끝났잖아요. 포크레인 동원해서 낡은 건물 다 부시고 땅 다 갈아엎은 다음에 이제 대지를 조성해요. 그리고 이 대지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건설회사 등에게 토지를 공급해 주고요. 공급은 돈 받고 파는 거죠. 해주고 그 다음에 도로 뚫고 공공시설 설치하고 대지를 공급받은 그 건설회사가 아파트 상가 같은 거 지어서 분양을 해서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용 방식이고요. 요 환지 방식은요.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요. 다 갈아엎어요. 엎은 다음에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한테 네가 이쪽에 땅 한 200평 있었지. 저쪽에 네모 반듯한 땅 100평으로 바꿔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바꿔받은 사람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에다가 여러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죠. 이렇게요. 그렇죠? 이게 바로 환지 방식이에요. 예.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계획법,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한 거예요. 통합해서 지금의 우리 도시개발법은요. 뒤에 나오겠지만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두 가지를 섞어 쓰는 혼용 방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사업 시행자는 민간인은 시행자가 될 수가 없었다가 두 개를 통합하고 도시개발법 만들면서 이제는 민간인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 전체적인 이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은요. 먼저 도시개발 사업하는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먼저 나와요. 사업할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사람을 지정권자라 그래요. 도시개발법은 계속 지정권자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요때 시도지사는 몇 명입니까? 이때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는 몇 명이에요?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다른 법에서 시도지사는 5명이었죠. 원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명에다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까지 5명이었는데 단 하나의 예외.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는 4명을 말한다. 4명.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시도지사는 4명이에요. 4명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4명. 누가 빠지냐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빠져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 안 나와요. 세종시는 지금 만들었어. 여기서 무슨 도시개발 사업을 해? 그렇죠? 예.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빠집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여기서는 4명. 원칙은 5명이지만 도시개발법은 4명이다. 이것도 시험에서 몇 번을 물어봤어요. 예. 그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 대도시, 시장. 그래서 용인시의 도시개발구역은 다 누가 지정했어요? 용인시장이. 인구가 43만 명인 의정부시에도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요. 누가 지정했을까요? 경기도지사. 양주시에도, 양주시는 의정부보다 인구 더 적어요.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요. 누가 지정했겠습니까? 경기도지사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지정하느냐. 그러면 항상 틀린 지문은 딱 정해져 있어요. 틀린 지문. 시장, 군수, 구청장. 틀린 지문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요. 예.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항상 틀린 지문으로 내요. 그러면 우리 시장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요. 왜? 우리 그냥 시장 하면은요.
50만 미만 시장도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중에서 50만 이상 시장만 말하기 때문에 50만 미만 시장은 제외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하면 틀려. 그래서 시험에 한날 그 해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정답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왔어.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구청장을 빼고 시장, 군수라고 나왔어.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왔을 때 틀렸다고 맞히시더라고 딱. 그래서 너 감동받아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랬더니 구청장이 나오면 안 된대. 이분은 시장, 군수는 되는 줄 알았어. 동기에 차고 있었지만 정답은 맞췄지. 왜? 우리는 표시주의잖아. 답안지 표시주의. 의사주의가 아니야. 예. 표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가 나왔을 때 또 맞히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감동받아서 어떻게 맞췄냐 했더니 시장은 되는데 군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역시 또 동기에 차고 있었죠. 예. 시장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중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거 계속 나와요 시험에 지정권자는. 그런데 이제 요것만 계속 내다 보니까 잘 맞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요걸 내는 거예요.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 도시개발구역은 한 사람이 지정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한다.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죠.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 도시개발구역을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단지를 만들고 싶어. 관광단지.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공공기관의 장, 대표가 LH공사 사장, 정부 출연기관, 국가철도공단의 사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의가 성립 안 했을 때, 아까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는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할 수 있다. 예.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시험에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하고 결합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 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 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이에요. 절대 인접한을 쓰면 안 돼. 절대 인접한이 아니야. 서로 떨어진이야, 떨어진. 절대 인접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진이고 인접한 이러면 안 돼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시험에 나왔어요. 왜? 처음 만들 때는요, 분할에다가 조금 이렇게 역점을 두고 만들었는데 실제 사례는 만들자마자 바로 서로 떨어진이 나왔어요. 떨어진. 떨어진 것이 나온 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이에요. 제1공단이 있었어요. 제1공단. 그래서 성남시는 이 제1공단을 철거하고요. 여기다 공원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공원. 그럼 여러분들요. 우리 공원을 만들면 공원은 분양하는 게 아니죠. 만들 때 돈이 들어가고 돈을 다시 뽑아낼 방법은 없어. 그대로 땅이 예산이 그대로 땅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돈이 부족한데. 근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대장지구라고 있는 거죠. 그 유명한 대장동 사건. 대장지구가 있는데 요 대장지구는요.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대장지구와 제1공단을 하나로 묶어 결합 개발하겠다는. 그래서 대장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1공단을 철거하고 공원을 만드는 데 쓰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대장지구하고 1공단이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거리를 재봤어. 직선 거리로 10km야. 10km나. 서로 떨어진 지역이죠. 이것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결합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저기 시험 문제 한 2번, 3번 나왔죠 이거요. 예, 서로 떨어진. 예. 서로 인접한이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진입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을 할 때, 분할한다 그랬을 때, 분하로 각각의 면적은 1 제곱킬로미터 1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최소한. 왜냐 우리 도시개발구역의 최소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분할하고 난 다음에 각각이 또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할하고 결합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 지워야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요청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청하는 사람 중에서 대도시 시장은 제외죠. 왜요? 대도시 시장은 지정권자잖아. 지가 지정하면 되지 요청할 필요 없죠? 그다음에 구청장은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고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이거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예, 이렇게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면적이 얼마냐면 1만 제곱미터 이상 최소 규모.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기억이 안 나겠지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면적이 있었어요.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는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었거든. 그래서 1만 미만은 개발행위 허가, 1만 이상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어디예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어이없이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계획관리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얼마 이상이에요? 계획관리 지역 얼마 이상이에요? 아니, 계획관리 지역 얼마 이상이야? 계획관리 지역은. 아니, 계획관리 지역 얼마냐고. 계획관리 지역은 30만 이상. 근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더래. 왜? 교수님, 계획관리 지역이 어디 썼어요? 그러는 거야. 안 써 있다는 계획관리 지역이.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지역 외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다 도시지역 외지역이잖아요. 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리지역도 30만 이상이니까 계획관리도 30만 이상이지. 근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해지는 거야. 시험지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시험이 또 나왔잖아. 농림지역은 얼마인가? 교수님, 농림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도시지역, 외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예외로 도시지역, 외지역이 10만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거기는 도시개발의 주된 목적이 주거지, 주택 단지를 주로 만드는 게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장을 주로 짓기 위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주택 단지를 주로 만드는 도시개발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러면 이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단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두 개예요. 초등학교 용지 확보, 4차로 이상 도로 설치. 핵심 단어. 초등학교 용지 확보, 4차로 이상 도로가 설치가 되면 30만이 필요 없대.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10만 이상.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시험 계속 나오니까 이거. 예. 계속 시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예외는 뭐예요? 우리가 방금 외운 그 면적이 원칙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예외라 그래요. 자, 이 예외를 보시면은요.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에 그랬는데 한 여쭤볼게요. 아까 요 앞에요. 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나올 때 규모가 안 나온 용도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 규모가 안 나왔나요? 보전 녹지 지역이 안 나오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이 5월 달쯤 해서 내가 이걸 물어봤을 때 보전 녹지 지역이 규모가 안 나왔다고 대답한 사람은 다 붙었어 지금까지 시험에. 내 경험으로. 예, 다 붙었어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예, 다 붙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몇 월 달에 뭐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했던 사람들은 다 붙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예. 보전 녹지 지역은 없어요. 왜? 보전 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보존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못하는 곳 어딘가 보전 녹지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개발 안 된 용도 지역이 뭐예요? 녹관, 농자. 이제 건물이 별로 없고 개발 안 된 곳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이 중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못하는 데가 보전 녹지 지역이죠. 그러면 녹지 지역은 세 개로 세분되잖아.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중에서 녹지 지역 세 개 중에서 보전 녹지를 빼면 뭐가 남아요?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가 남지.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도시지역, 외지역이라 그러지. 그러면 이건 결국 뭐예요? 녹관, 농자에서 보전 녹지를 뺀 나머지. 여기는 건물이 별로 없죠? 예. 자, 녹관, 농자에서 보전 녹지를 뺀 나머지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은 아까 단지 조성, 시가지 두 개고 규모가 큰 것이 시가지 조성. 우리가 시가지를 조성할 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보상금이 많이 나가요. 보상금이. 그러면은 시가지 조성은 실제로 거의 다 수용 방식으로 하는데 보상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토지 보상금, 건축물 보상금 둘 중에 하나라도 절약을 해야 돼. 그래서 시가지 조성은요, 건물이 별로 없는 곳을 선택을 해요. 근데 거기는 왜 건물이 없을까? 왜 건물이 없을까? 건물 없는 이유, 전답, 임야 이런 곳들 건물 없죠, 그렇죠? 전답, 임야. 그래가지고 건물이 없는 곳을 선택하면 토지 보상금은 나가도 건물 보상금은 별로 안 나가서 신도시,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유리하죠. 그러면 건물이 별로 없는 곳이 어디예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다시 말하면 여기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곳이에요. 자, 시가지를 조성할 때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의해서 요 계획에 봤더니 거기를 개발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아까 나왔던 그 기준 면적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돼. 아, 시가지의 도시개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구나. 다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이다. 얘기는 뭐예요? 거기가 개발될지 개발 안 될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 뜻 자체가 개발을 예정한 지역이 있어요. 자연녹지 지역 뜻이 뭐예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계획관리 지역의 뜻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용도 지역 뜻 자체가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그래도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거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래 들을 때만 잠시 이해가 돼. 들을 때만. 그래서 들을 때만 잠시 이해가 돼도 괜찮아. 시험 딱 한 번 나왔고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다 이거였다고. 이거 원칙이었어요. 그다음 요 다음에 이제 예외 두 번째 적용 제외 규정은 아까 원칙적인 면적 규정 적용하지 않아.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때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마다 규모를 별도로 정하는 예외가 있다. 자, 예외. 취락지구 위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이게 잘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취락지구 위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가슴에. 왜? 예전에 서울에 서울 북쪽에 도봉구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서울 북쪽에 도봉구가 있는데 한날 라디오 뉴스가 나오는 거야. 차를 타고 가는데 도봉구에 있는 칠악지구, 거기 칠악지구 있었거든요. 도봉구에 있는 칠악지구에다가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칠악지구가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이죠. 근데 좀 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부시고 좀 새로 짓고 주택 단지 같은 걸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 칠악지구 쪽으로. 예. 그러면은 그 칠악지구의 낡은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은 주로 목적이 뭐겠어요? 주택 단지, 주거 기능, 그렇죠? 예. 그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구 지정하는데 현재 거기 도봉구에 있는 칠악지구 면적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죠? 그 칠악지구 면적을 보고 그 면적에 맞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때는 칠악지구 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아까 용도 지역에 따른 면적 규정 적용하지 않아. 국토부 장관이 면적을 정한 것도 아니고
그때 규모를 별도로 정한다고. 취락지구 면적에 맞게.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막 있잖아요.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이제 공장이 좀 들어서 있는데 이 공장이 낡아 있은 거예요. 이 공장을 좀 철거하고 우리 산업기능 중심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 공장을 짓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개발진흥지구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규모는 어떻게 할까요? 기존의 개발진흥지구 면적을 좀 확인해보고 그 면적에 맞게 그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걸 이해를 못하겠대. 교수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니까 지정 효과에 거기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야지 거기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되는 건데 왜 기존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먼저 지정돼 있고 도시개발구역을 지금 지정할 때 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의문 없습니까? 괜한 얘기를 한 것 같다. 괜한 얘기를 한 것 같다. 의문이 들어야 정상인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으로 도시지역도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먼저고 그로 인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왜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먼저 나오고 여기다가 나중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전혀 들질 않는데 내가 먼저 얘기하는구나. 너무 앞서갔어. 우리나라 법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도시개발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서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무슨 산업단지를 지정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돼.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해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돼.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미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 구역은 대규모 건축 예정이 있었겠지. 건물이 낡아서 좀 부실 필요가 있어. 예. 또는 앞으로 어떤 걸 할지도 모르겠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놨는데 구역 지정해 놨습니다. 계획도 수립이 됐는데요.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까요? 그럼 우리 무슨 법 쓸까? 택지개발촉진법을 써야 되나 아니면 무슨 법 써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먼저 지정해 놓은 데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도시개발법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을 개발할 때는요.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가능성이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서울의 구룡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룡마을? 예? 그러면 타워 팰리스는 알아요? 서울의 타워 팰리스 일대가 예전에 원래 버려진 땅이었어요. 서울에서. 그게 원래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였어. 타워 팰리스 주변이 도곡동 쪽에. 그 타워 팰리스 주변은 도곡동은 이제 서울도 아니고 다 버려진 땅인데 서울의 청계천 주변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던 철거민들 철거하면서 당시 버려진 경기도로 이주를 시켰어요. 여기는 버려진 땅이니까 너네들 여기서 살아라 그냥. 우리가 이거 뭐 시유지인데 돈 안 받겠다. 그냥 알아서 살아라. 예. 그리고 몇십 년 지났어. 도곡동이 이제 서울로 편입이 됐고 타워 팰리스가 딱 들어서면서 그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한 곳이 그 옆에 있는 구룡마을이에요. 9마리의 용. 구룡마을이에요. 구룡마을. 그래서 이제 구룡마을이 이제는요. 금싸라기 땅이 된 거야. 땅은 시유지. 거기에 이제 건물을 무허가로 짓고 산 거예요. 그걸 묵인해 줬다니까 예전에요. 근데 이제는 서울시가 그만 떠나라. 그동안 무료로 잘 쓰지 않았냐. 떠나라는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그때 구룡마을. 그래서 뭐 거기 예전에 MBC PD 수첩인가에서 구룡마을에 뭐 눈물 뭐 이렇게 해서 뭐 뉴스만 나왔어요. 그 제가
우연히 채널을 돌리고 봤거든요. 저는 뭐 그 스토리를 다 아니까 굳이 보고 싶지 않았는데 돌리다가 웬 아저씨가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아저씨야. 그 아저씨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아는 줄 모르겠어. 내가 아는 분인데 내가 저분을 어떻게 아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봤어요. 아저씨가 울면서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지금 땅값도 오르고 여기가 주변이 개발됐다. 지금 나가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서 근데 야, 저 아저씨를 내가 어디서 봤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알긴 아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일단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습니다. 참이슬 한 병을 꺼냈습니다. 소맥을 한 잔 말아 먹자.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제 대학교 다닐 때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의 아저씨였어요. 예.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의 아저씨였어요. 와,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에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의 아저씨였는데 제가 너무나 강직하셔서 그랬죠. 진짜 강직하신 분이에요. 총장님께서 학생증 없는 사람은 절대 출입시키지 마세요. 도난 사고도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매일 도서관 가면서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 다 알아요. 한날 제가 점심 먹으러 나오면서 학생증을 가방에 두고 나왔네. 그래서 저 학생증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증 없다고. 그 친구한테 내 가방에서 학생증 갖다 다오. 그래서 가져와서 보여드리더라고요. 한날 교육부에서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도서관도 교육부 직원들이 와서 감사하려 들어오는데 출입을 못하게. 학생증 없잖아. 이 강직함.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 교육부 직원인데요. 그래 난 지시 받은 적이 없어. 총장님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워낙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구룡 마을을 서울시가 어떻게 개발하냐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달동네 정비 사업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 지역을 개발해서 아파트 짓는 방법 하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그 일대를 또 개발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 가지고 구청하고 서울시가 계속 협의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먼저 지정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갖다가 이제 뭘로 개발할 것이냐 나중에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자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때 면적은 이 구역의 면적이 얼마인가를 재보고 그때 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딱 한 문제가 나왔어. 요 문장 OX로 대답해 보세요. 자연 녹지 지역에 취락지구로 지구가 지정된 경우 그 지역에 9,000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예? 자연녹지 지역에 취락지구가 지정된 경우 그 지역에 9,000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 맞죠? 왜? 어디야? 취락지구니까 어떤 면적이 나도 다 맞는 건데 취락지구가 눈에 안 보이고 자연녹지 지역만 보이는 거예요. 자연녹지 지역은 얼마 이상이라고 했어 아까? 1만 이상이라고. 이것만 기억해서 자연녹지 지역 1만 이상인 어떻게 9,000을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뭐가? 취락지구는요. 그때마다 규모를 별도로 정하니까
어떤 면적이 다 나와도 맞는 거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응용된 문제였어. 이해되시죠? 예. 맞아. 이거 하나는 한 번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걸 지난달에 설명했잖아요. 어려워서 다 쓰러져. 그다음부터 학원 안 나와 겁나서. 그래서 딱 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가 나오는데 오늘은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